안녕하세요. 송영수입니다. 5월 9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다롄으로 달려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한 것처럼 목적은 하나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미국과 마주 앉을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이 마주 앉을 경우에 받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시 주석의 생각이고 또한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북핵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 그것도 단계적 절차를 통해 라고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북과 중이 만나서 얘기한 골자는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비핵화가 아니라 중국과 북한이 이때까지 계속 주장해오던 한반도 비핵화, 다시 말하면 조선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해내야 된다. 둘째, 조선반도 비핵화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념, 레시피인 평화협정이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된다. 그 얘기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미국에게 보여준 겁니다. 사실 불 구경할 때에 우리 집에는 불 나면 안 되지만 남의 집 불이 클수록 큰 불이 나야 재밌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라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한반도를 위협하여 돌아가는 상황은 권투 타이틀 매치가 아니고 바둑이에요. 바둑. 수의 수를 넘고 수의 수를, 상대방의 수를 넘고 이런데, 이번 북중 미팅은, 회담은 최근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얻어내기 위해서 목을 조으면서 그 단계를 급격하게 강도를 키우고 단계를 급격하게 높인 데 대한 일종의 반발이고 카운트펀치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이 처음에는 CBID를 요구하다가 PBID로 바꾸고, 또 그게 WMD 대량살상 무기까지 완전히 비핵화를 하고, 김정은의 가장 아픈 데인 북한 인권 문제까지 들고 나오고, 금전과 사찰도 미국과 IAEA 전문 요원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된다라고까지 나오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다 참았는데, 참을 때까지 다 참았는데 이건 미국이 정말 너무하구나. 이 협상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협상을 안 받을 경우에는 미국과 앉아서 평화협정을 논의할 시간이 없어지고 기회도 없어지고, 협상을 받을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의 반을 충족시켜 주더라도 미국이 만족해야 하지도 않을 거고 평화협정 체결에도 협력을 안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반을 충족해 주는 것도 김정은 나로서는 할 수 없다.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다. 내가 뭐 핵실험장 폐쇄하고 핵실험도 안 하고 소위 말하는 ICBM 대륙간 탄도탄 시험 발사 안 하는 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보수로 혹은 보상으로 유엔 제재를 좀 풀어주는 게 원칙 아니야? 돈은 안 주면서 뭐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아. 그래서 시진핑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시진핑 주석한 얘기가, 아이고 아우야 잘 왔다.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때 네가 내 마음을 다 알고 달려왔느냐. 네가 이미 오기 전에도 네가 올 거를 기대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또 이때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 참 감각 하나는 살아있구나. 걱정하지 마라. 미국이 이런 식으로 너의 목을 최대한 조르더라도 우리도 반격하면 된다. 미국은 북핵 비핵화라고 하는데 우리는 줄기차게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화다. 다시 말하면은 한미 공동 군사훈련 하지 말고 중국이 계속 주장해오던 쌍중단, 다시 말하면 한미 군사 공동훈련을 중단하고 폐지하면은 북한도 비핵화를 시작하겠다라고 한 그 말,
그대로 밀어붙이고 군사훈련만 중단해서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에도 핵을 쓸 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되니까 남한 자체가 대한민국 자체가 핵을 갖고 있지 않다 손 치더라도 미국이 도와서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끝까지 못을 박아라. 그러려면은 너희라는 건 남과 북이 앉아가지고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종전선언을 6월달 내로 하고 올해 내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식으로 미국을 밀어붙이면 된다. 그것을 미국이 노할 경우에는 뭐 북한 비핵화할 필요 없다. 시간을 끌면서 가도 된다. 서두르지 마라. 그 중간에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은 중국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봤잖아. 이거 지금 우리 중국 힘으로 처음으로 만든 항공모함 출정식까지 하는 거 봐. 그리고 대련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잠수함 해군기지인데 여기 와서 보면은 일단 남중국해를 탐을 내서 미국과 일본, 한국이 손을 잡고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나서서 당신을 막을 생각이 있다. 도와줄 생각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여기까지가 얘기가 된 겁니다. 사실 미국으로서도 대북 압박 수위를 이렇게 계속 더 강화해간 이유는 어느 시점에 정말 김정은이 진심으로 핵 폐기를 하겠다는 의도를 파악하고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미국으로서도 어느 시점에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것은 시간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북한이 미국이 그리고 IAEA가 함께 요구하는 수준의 사찰과 검증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은 IAEA에 북한이 보고하는 내용을 근거로 한 사찰과 검증이라는 거 거의 피상적이고 껍데기에 불과하니까 그것을 미국과 IAEA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밀어붙이는 게 간단치도 않고 북한이 받아줄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걸 알고 이 완전한 핵폐기라는 게 자칫하면 말장난에 불과하고 도리어 이 말장난에 미국이 휘말릴 수 있다라고 지금 워싱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비핵화라는 것을 논하기 위해서 미북 정상회담도 하고 남북 정상회담도 했습니다만은 비핵화는 이미 종속 변수로 가고 있어요. 독립 변수가 아니에요. 독립 변수가 지금 뭐냐? 독립 변수고 최우선적인 전제를 평화협정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중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포커스를 맞췄을 뿐이지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추상적인 개념만 늘어났습니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이런 뭐 완전히 농담 따먹기도 아니고 해석에 따라 이헌령 비헌령 되는 구문만 올려놓고 청와대가 하는 얘기가 이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실행 단계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하겠다고 공을 미국에게 던졌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평화협정 체결 자체가 북한에 던져준다는 게 미국 스스로가 한미동맹의 주축이 되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철수를 요구할 수 있는 논리적인 빌미를 북한에 던져주는 것과 같으니까 한국의 의사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정 실장은 주한미군 철수까지로 확대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니까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선물을 김정은에게 던져주고 북핵 비핵화를 받아오려고 했던 그 계획 자체를 워싱턴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재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 비핵화가 중점이 아니고 평화협정이 중점이 되도록, 핵심 논의가 되도록 비핵화는 파묻혀버렸어요. 평화협정이 중점 논의가 되도록 어떻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빌미를, 단초를 제공한 건 당연히 남북정상회담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내용에서 비핵화보다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남북개선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처음에는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이라는 선물을 김정은에게 줌으로써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한국과 논의를 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이게 합의가 된다면은 평화협정 체결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길 수도 있고, 또한 그 중간 미국의 영향력에 의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안 해도 북한이나 그리고 중국이 함께 협공을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봐도 한국 내에서 반미 진보 세력들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환호를 지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안보특보라는 사람까지 나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그리고 안보특보 내놓은 문특보뿐만 아니라 전 통일부 장관, 이 전 통일부 장관까지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거의 같은 맥락인 걸 보고, 이것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하라 해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더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를 우리가 평화협정 체결해 준다고 하면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럴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이르러서 워싱턴의 걱정은 지금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는 거의 불가능이니까 그건 얘기하지 말고 평화협정 같은 엄청난 카드를 김정은에게 선물로 주는 것은 아예 생각을 접어라, 이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생결단을 해서라도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김정은을 꼬드기고 지원하고 후원할 겁니다. 왜?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만들어야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끼어들 뿐만 아니라 주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어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넣는 게 아니라 밥솥을 통째로 껴안겠다라는 욕심을 가진 중국으로서는 평화협정만 체결하면 밥솥을 통째로 껴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산하고 있는 중국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평화협정 체결을 미북 정상회담에서 끌어내야 된다 생각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를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북한 이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는 것이 중국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강요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빌미가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전선언, 정전은 더 이상 아니고 종전,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자연스럽게 평화협정으로 가고 체제로 가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면은 외부 군인이 한반도에 머물 수 없다. 미국이 잘 알지 않느냐. 47년 전에 우리의 선조 마오쩌둥과 당신네들의 선조 대통령 닉슨이 한자리에 앉아가 얘기할 때에 중국이 당신들에게 원차이나로 인정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 외국 군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더더구나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인데 당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동맹의 국가도 아니고 연방할 수 있는 체제도 아닌 상황에서 미국 군대가 여기 앉아있는 건 안 된다. 대만에 있는 군대를 불러내라. 데리고 나가라. 너희들 군대를 데려나가라 했을 때에 너희들 나라 미국이 들어줬잖아. 똑같은 논리 아니냐.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들어내라. 그래야 북한도 더 이상 소위 말하는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미국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미국이 당신들을, 북한을 공격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비핵화를 시작할 거다. 그리고 말이 그렇지 비핵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걸 이미 미국 당신네들도 알지 않냐. 어차피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라는 건 중국과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라는 것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만 가지고 뭘 비틀지 마라. 북한의 핵이 남한에 대한 위협이고 미국에 대한 위협이면 미국도 똑같이 미국의 핵도 북한에 대한 위협이고 미국의 핵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들어서 자기들을 공격하거나 위협을 줄 수 있는 것도 북한의 위협이다. 그러면 핵우산도 다 걷어야 된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때 무기라든가 핵 전략자산 가져 들어와가지고 공중 펑펑 폭격기 전략기 날리면서 핵탄두 떨어뜨릴 준비 훈련하거나 핵 항모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바다 밑을 핵 항모로 돌아다니거나 해상 위에 떠가지고 완전히 나라 덩치만한 북한 덩치만한 항공모함 가지고 와가지고 완전히 서해 동해를 돌아다니면서 위협을 하거나 평택 앞바다에 그걸 갖다 놓거나 다 꼴보기 싫다. 다 보기 싫다.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중국도 불편하다. 평택 앞바다에 너들 미국의 항모가 와가 떠다는 거 나 딱 싫다.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이 서해 지역을 공동 의로로 하고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한 평화지대로 할 때 내가 크게 박수를 하고 환영한 게 평택 위쪽에 서해 5도 부근을 공동 의로로 하면 어민들, 중국 어민, 북한 어민, 한국 어민들이 와가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 어민들이 와가 고기를 잡으면은 감히 미국이 거기 들어와가 항모를 가지고 평택 앞바다에서 훈련 못할 거 아니야. 나는 내 중국 시주석은 그걸 바라고 너들이 공동으로 만든다 할 때 내가 박수를 친 거다. 그것도 모르고 남북한이 판문점 선언 내용에 서해에 공동으로 구역 만든다는데 미국이 눈 감아준 거냐? 그렇다면 네가 무식한 거지. 그리고 남북한이 저거 좋아가지고 해놓은 걸 미국이 나서가지고 그건 안 된다고 간섭하는 건 내정 간섭 아니야. 미국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당신네들이 그렇게 내정 간섭한다면 나도 똑같이 북한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래라 저래라 끌고 갈 거다. 우리는 이빨과 입술과 같은 순치관계다. 옛날부터 그랬다. 한 번도 그게 바뀐 적이 없다. 거의 70년 가까이 그렇게 끌어왔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 중간에 오르락내리락이 있었을지 몰라도 알잖아. 중국은 동맹국이 많은 것도 아니고 유일한 동맹국이 북한밖에 없다. 이제 우호 친선 국가는 많이 늘어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나라는 많지만 미국은 8개, 11개씩 8개, 9개의 군사적인 동맹을 그렇게 가까운 동맹국을 11개가 12개의 동맹국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인데도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데 중국이 전 세계에서 동맹국이라고는 북한밖에 가지지 않는데 뭐 이렇게 좀 호들갑 떠는 게 이상한 거 없잖아. 우리가 우리가 북한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저쪽 서쪽에서 10,000km 이상 날라와가지고 한반도에 영향 끼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더 안 가깝겠어. 그리고 나 말이야 당신 전번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 나하고 얘기할 때 내가 그랬잖아. 역사상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한국은 중국의 일부분이었다 하니까 당신이 듣고 난 뒤에 역사를 듣고 보니까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구나 하는 걸 고개를 끄덕였잖아. 그거 보다시피 지난 수백 년 동안 중국은 한국을 지금 대만 다루듯이 달아왔다. 새삼스런 거 아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초가 북한 비핵화만을 포커스를 둔 남북 정상회담이 아닌 종전선언, 준비도 안 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크게 부각시키고 또 북한 비핵화가 아닌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판문점 선언에 언급함으로써 결과론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비핵화가 아닌
평화협정이 핵심 불씨가 되고 이 평화협정을 둘러싼 남, 북, 미, 중의 4국의 각축장이 되도록 남북정상회담이 빌미를 준 꼴이 된 겁니다. 키싱거가 말한 것처럼 평화협정 체결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느냐 마느냐는 한국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한국이 지금과 같이 진보 세력들, 반미 세력들이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스크럼을 짜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주한미군 철수라고 외치고 대통령이 거기에 따라서 손뼉을 쳐주고 북한 비핵화는 눈꽃만큼도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에 동의해주고 그것이 하나의 빌미가 돼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끌고 갈 때 그런 문제에 대통령이 박수를 친다면 대한민국 운명은 진짜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고 중국만이 나서서 우리를 자기들 발톱에 넣고 일본, 러시아까지도 나서가지고 뭔가 여기 한반도에 발을 들여놔놓고 밥숟가락이라도 얹어서 간섭할 자리가 있는지 이것만 찾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이 비핵화가 아닌 평화협정이 협상의 미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 4국 간의 핵심 주제가 되는 거로 핵심 주제, 중심 주제가 바뀌어가기 시작하면 미북 정상회담이 예상대로 개최될 가능성도 점점 적어집니다. 정말 흥미진진하다라는 표현을 한다면 내가 너무 잔인합니다. 왜? 이게 내 나라의 나의 조국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지금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바람 앞에 촛불이 되도록 바람이 부는데 초를 켜서 내놓은 게 한국입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제대로 수습해야 됩니다. 계속 되풀이하지만 정 실장이 다행히 워싱턴에서 5월 4일 볼턴과 대화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우리가 좀 재고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한 게 확실하다면 여러 가지 나오는 근거를 보면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그 자체가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말해 주한미군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남북 문제를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는 것이 정말 판문점 선언의 정신이고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이고 성공물이고 결국 이 정권의 문정권의 통치 이념이라면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우산이 아니라 북한의 핵인질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북한식 공산주의 체제, 1인 독재 체제에 모두 노예가 되도록 이 정권이 국민들에게 종용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떻게 한미관계를 조금 더 손상시키지 않겠다고 정 실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시키지 않으면서 이 판을 버려놓은 이 난장판을 무슨 국내 신문에 축하를 하고 그저께 신문도 보면 문 대통령이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받는다. 제발 아직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시작도 안 되고 불씨만 전부 살려놨는데 그 불씨가 자칫하면 지금 불장난으로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샴페인부터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기에서 한미관계의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다소 북한의 비핵화를 다소 미루더라도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잠깐의 멈춤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동감하시거나 배운 것이 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